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돌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소백산, 태백산 그리고 태백산에서 이제 삼척 이 얘기를 좀 하다가 네. 공강 얘기도 하고 했는데 끝난 다음에 그때 배우리 선생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동강에서 아주 고생을 하셨다. 래프팅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다시 살아 돌아오신 배우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삼척 정선 근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네, 네. 내가 그때 죽었으면 내가 이 우리말 아리아리에 여기 어떻게 그러게요. 나왔을까 큰일 뻔했어요. 네. 못 나왔죠. 네, 벌써 네. 저 하늘에 가 있겠죠. 네. 자, 뭐 동강의 그 아픈 추억 이제 뒤로 돌아가시고, 자, 우리 선생님 태백산 얘기 그 시커먼 그 예. 지질 그런 예.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땅들이 되게 다 그랬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태백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더 예. 살펴보고 가게 될까요? 예, 조금 이제 네네. 조금 걸치면은 삼척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삼척 그 일대가 전부 탄광지대라는 얘기를 네.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오는 그 물 자체가 검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물이 검은 게 아니고 바닥이 검은 바닥이 거죠, 검으니까 물이 검으면 그치. 보이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그림을 그릴 때 까맣게 칠하는 예. 이유는 물이 검해서 까만 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까맣게 보이니까는 까맣게 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되는데. 예. 그 바다가 여기는 왜 이렇게 맑고 여기는 그 바다가 더럽지라고 생각했던 게 그 바다의 그 예. 바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렇군요. 바닥이 아주 잘 보이는 네. 그런 진흙벌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네. 바닥이 아주 물이 아주 맑아 보이고 네. 아니면 그냥 바닥이 안 보이니까 컴컴해 보여가지고 아 물이 좀 더러운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깊게 보이잖아요, 더. 그렇죠. 네. 이제 그쪽에 그 삼척 일대에 혹시 답사를 할 때 보면은 바깥을 많이 쳐다보고 검정 흙들을 많이 보세요. 예, 여기가 그래서 이게 탄광지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엄청난 석탄이 많이 나게 되면 사실은 보배로운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석탄을 안 써서 그렇지 그렇죠. 석탄만 쓴다면은 거기는 보호받아야 할 지역이에요. 아, 네. 그러네요. 예, 삼척 탄좌 그렇죠. 뭐 유명했죠. 예, 지금이라도 지금 석탄을 어디 수출을 많이 하고 한다면 하지만은 지금은 캔에도 네.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예, 값이 쓰지를, 안 나가고. 네. 그리고 뭐 환경 때문에 그렇죠. 안 오히려 하죠. 그거를 쓰는 순간 그렇죠. 또 다르게 또 이제 돌아와. 써야 할 돈이 생겨가지고 환경 부담금도 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잠깐 내가 그 학교 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학생들한테 전국에 있는 광산 이름을 갖다가 외우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못 외는 거야. 그때는 네. 외우는 게 입시를 잘 봤어. 그렇죠. 그때는 외야 잘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백탄, 영월탄, 삼척탄 이러고 외웠어요. 그러고서 다른 데는 뭐 운산금, 화순금, 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네. 운산에는 금이 많이 금이 나고 있고, 네. 삼척에는 석탄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애들이 그냥 금방 삼척? 거기는 탄광지대, 석탄 금방 그냥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 그때 요령이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외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외우는 건 필요해요. 조금 제가 보기에. 네. 네. 어디에 뭐가 있다. 외워야 알죠. 기본적인 걸 좀 알면은 네. 예.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 백두대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네. 어쩌면 백두대간이 거기를 와가지고 그렇게 석탄지대를 만들어놨을까 하는 게 난 참 기묘해요. 네, 네. 그게요. 조금 이제 그 북쪽으로 네.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는 석탄지대가 아니라 석회암지대예요. 또. 석회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백두대간은 석회암지대도 됐다가 석탄지대도 됐다가 네, 그래 네. 일반지대도 네, 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려와요. 백두대간은 좀 보배잖아요. 네. 근데 백두대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백두대간이 옛날 지도에는 그냥 쭉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예. 지금은 백두대간 그렇지 않은 걸 사람들이 네. 알죠. 음. 그건 태백산맥일 뿐이다. 네. 그렇죠? 네. 백두대간은 중간에 와서 지리산 쪽으로. 예, 지리산 네. 쪽으로 틀어가지고. 예, 대각선 방향으로 네, 네. 틀어버린다. 이제 네. 이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 지질 개념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걸 모르고
태백산맥, 소백산맥, 저 배우리 선생님이 지금 소백산맥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백두대간 쪽에서 어느 한 허리 부분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은 삼척쯤이니까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얘기한다고 봐요. 이 부분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삼척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태백시가 태백시. 있었잖아요. 네. 그거 다 중요한 골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일대의 그 봉화라든지 이런 게 다 옛날 중요한 골들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족 국가 실직. 예, 실실. 네. 예, 실직. 이 얘기를 제가 했고 네. 그래서 거기는 실이라는 음이 바탕이 된 그 이름들이 고을 이름이 됐다. 그래서 그게 삼척도 나오고 네. 네. 또 심지어 뭐 내 이름은 50천까지 나오는 네, 네. 50천. 예 그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신내 이런 그 얘기가. 시 이게 선생님 그 산이라고 골짜기란 싶었나? 얘기죠. 골짜기 골짜기. 맞아. 예. 골짜기란 뜻이죠.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제 실로 분화했죠. 실. 그래서 거무실, 거무실. 한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큰 골짜기 마을 하면 한실, 한실. 검은 골짜기 마을은 거무실, 거무실. 가는 골짜기 마을은 가느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기 수원에 있는 호매실도 그렇죠. 골짜기라는 그거 이제 의미. 골짜기 쪽에 네. 이런 게 골짜기 마을들이 되게 실을 달고요. 음. 이쪽에 그 벌 쪽에 다는 말들은 되게 벌, 발, 발, 다리 불.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말 이런 게 많죠. 네. 근데 산 안에 있는 말은 실이 그렇게 실이.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 삼척에 보면요, 조비고, 조비리가 있어요. 조비일이요. 조비리. 근데 조자를 보니까 그게 세 조자고, 날비죠. 그렇죠. 새가 날아가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조비리를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겠지. 그렇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새가 안 나는 동네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모르죠. 그 이름 붙일 때 새가 날아갔으니까 어쩌겠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거기에 그 원래 이름이 제비실이더라고요. 제비실. 예, 제비실, 조비실 또는 심지어 세비실까지 있던데 그 제비실이라는 말, 요 제비자가 들어간 거 제비 때문에 그럴까요? 재밌죠. 제비실. 예, 실은 오늘은 알겠는데. 요거 때문에 얘기가 많이 퍼져나갈 것 같은데. 제비. 제비. 제비가요. 네. 우린 지금 제비. 그런데 이제 그 제비자가 들어간 말 중에는 네. 원래는 좁다는 뜻에서 나온 게 많아요. 네. 예, 좁다. 조비. 조비. 그러니까 조비, 네. 제비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좁쌀 있잖아요. 네, 좁쌀. 그거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러네요. 이 좁쌀하고 다른 거하고 좀 연결을 해볼까요? 쪽박하고 쪽박.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좁쌀. 관계가 쪽박. 있습니까? 바가지 그러니까 중에서 어원을 그런 생각하면 거니까. 관계가 있죠. 근데 물건 모양으로 보면 사물의 이름으로 네. 분류를 하면 연- 아무런 연관이 안 관계가 되죠. 없죠. 없어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요즘 말로 쫄개 졸개 그러거든. 네. 쫄자, 졸장부. 네, 졸장부, 졸. 관계가 이제 자꾸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한자라고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좁다, 네. 잘다, 작다, 네. 줄다, 네. 덜다, 좁쌀. 그리고 우리가 졸하고 소리 넘나든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졸. 그래서 우리가 부추 같은 걸 갖다가 네. 옛날에는 졸 또는 맞아요. 소리라고 그랬거든. 솔. 솔에 따라 솔지. 졸하고 솔지. 솔, 솔지. 그걸 소리라고 그랬다면 네. 그건 작다는 얘기고 소나무란 이름도 잎이 가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게. 솔나무. 솔나무가 네. 네. 솔나무는 잎이 가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거든. 그렇구나. 그리고 언젠가 한번 얘기한 거 있어요. 우리가 오솔길 오솔. 를 네, 얘기한 네, 적이 네. 있어요. 네. 네. 이게 소나무가 있는 길이냐? 예, 그거냐? 아.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 네, 같은 것 네. 같아요. 네. 여기서 오가 뭐냐면 외롭다, 음. 호젓하다는 뜻이고 네. 소리라는 말은 작다, 좁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오솔길은 소나무하고 절대로 연결하면 안 되는 관계가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도 없더라고요. 솔길에서 소나무를. 그러니까 오솔길의 원말은 원래 좁은 길이지.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오솔길이라고, 오솔길 중에서 사람이 다니면 그건 오솔길 아니에요. 호젓해야 오솔길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오가
외롭다니까. 네, 네. 우리는 지금 외롭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옛날 말은 외롭다가 아니라 오롭답니다. 오롭다. 아, 아, 오롭다가 원래 말이고 지금은 외롭다고 그러죠. 네. 오롭다. 그 외롭다가 원래는 오롭다예요, 그게. 아, 예. 그럼 뭐 한 사람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길이 작은 어디겠네요. 길이고 뭐 그런 거죠. 좁다 이렇게. 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그걸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줄하고 줄하고 거리가 멀지 아, 않잖아요. 줄었다. 줄다. 네. 10cm. 그리고 또 이제 길이가 짧다고 그러잖아요. 네, 짧다. 짧다도 이게 그것도 뭐냐면 그러네요. 그렇죠. 같은 그러면 또 그것을 갖다가 경험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순음으로 얘기하면은 잘다가 돼버리거든. 잘다. 네. 네. 예. 그렇죠. 그럼 벌써 친척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친척이 쫙 어, 있네요. 진짜 많네. 많죠. 그러니까 뭐 좁다, 잘다, 좁다, 작다, 네. 무슨 쪽발, 좁쌀, 졸개, 무슨 졸개. 이런 거. 그리고 조금 지금 와서 조금, 하고는 조금, 네. 예? 이런 거, 이런 거. 또 이제 솔하고 연결되면은 사람 몸에 이렇게 오돌도돌 들어오면 이걸 갖다 소름이라고 그러는. 소- 네네. 여기 이제 작은 소름. 것들이 돋았다는 게 그게 아하. 소름이거든. 소름이 끼친다 그러죠. 네, 그러게요. 그게 작은 게 아. 돋아났다는 얘기거든. 그 솔 자체가. 네. 솔에서 소로. 갔구나. 그러니까 솔음이지. 네, 솔 네, 음이 솔음. 되는 거죠. 굉장히 소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이 얼마나 이렇게 파생 과정이 이렇게 복잡다단한지 그리고 연구를 하면 재미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게요. 이 가계도가 그렇죠. 그 저거를 중심으로 하나의 그 원시원은. 원시원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네. 퍼져나가는 어떻게 거죠. 퍼져나가는지가 쫙 그림이 그려지면은 예. 그런 원시언어 한 50개면. 1000개 정도만 알면 전기까지. 말 막 처음에 만들 너무 수 아닌가요? 있겠어요? 50개, 한 100개 500개 만? 정도. 한 예. 100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네. 말이 딱 나오잖아요. 네. 저 말의 원시 언어가 어떤 걸까 할 때는 네. 다른 말하고 비교 연구를 하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잘다와 짧다와 뭐 이런 작다와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백두대간 옆에 있는 조비실 마을 조비고 네. 한자일까요? 아니죠. 조비 네, 조비. 좁다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조비실 작다는 뜻이에요. 좁은 계곡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골짜기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가는골이에요. 가는 골. 아, 남아있네요. 한자로 얘기하면 세곡이라고 그러죠. 네, 네. 아. 간을 세자에다가 골곡자 쓰는 세곡. 서울에도 저기 네, 세곡동도 네. 똑같고 서울의 세곡동 네. 그거 똑같이 가는골이죠. 음. 그러니까 가는골하고 조비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네요. 네. 예, 그 조비곡의 골짜기 이름이 가는골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조비가 어떻게 조금 달리돼 가지고서 원토박이 마을은 제비골로 한참, 네. 나오잖아요. 제비골. 그러니까 제비로 나오니까 제비하고 관계를 지어버린다 이 네. 말이지. 아, 그래서 이제 조비로 바꿨네. 다시 그걸 한자로 조. 한자로 했을 때는 세조자 날조자로. 그렇죠. 조비 원말을 거해 놓은 거와 다름없지. 음. 좁다, 조비, 좁이 해봐요. 조비가 되지. 조비. 예, 그렇죠. 예, 좁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음. 근데 우리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지읒자가요. 지읒자가 우랄 알타이 계통에서는 디귿 음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읒자가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잘다 그러면 옛날에는 달다 작다 이 말 갖다가 이렇게 하면 작다. 덜다 이렇게 덜다?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말에 던다는 말 있잖아요. 네. 덜어낸다. 예. 이 말도 먼 위대로 가면은 이거하고 친척이라니까요. 덜어낸다고. 그리고 우리가 떨어지다 떤다 그러잖아요. 아, 네, 네. 떨어버린다 뭐 이러잖아요. 네, 네. 떨어져 있다 있잖아요. 네. 연결 안 되겠어요? 그것도 하여간 네, 지읒으로 간. 일단은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네. 참 재밌어. 이게 아주 원시 언어까지 이렇게 가면요. 네. 근데 요 말 자체가 폐음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말이. 네, 네. 네. 요걸 찾는 거야. 그럼 목을 나누면 닷이 나와요. 닷. 다. 닷. 다에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음. 이게 닷 이렇게 되죠. 이 말이 원말이에요. 이 말이 네. 지금의 말에 자르다는 말까지 파생을 시켜요. 지금 자르다는 말 있죠. 이 네. 닷이 뭐냐면은 갈라낸다는 뜻이야. 갈라낸다. 자른다는 의미야. 닷 네. 자체가 그 말 네. 자체가 네. 이게. 근데 요 말 자체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 그대로 건너가 가지고요. 일본어로 남았어요. 뭐로 남았냐면 닷지. 닷지. 예. 일본어의 닷지가 뭔 줄 아세요?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낸다, 분할한다. 네, 그게 한자로 쓰면은 칼도자를 써요. 아, 그렇군요. 일본 사람들한테 칼도자 쓰고 이걸 읽어보라 그러면 다찌라고 읽어요. 네, 닫지. 이게 벌써 우리 옛말이 거기 올라가서 그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예. 네. 우리 말이 대마도 얘기했을 때도 내가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네. 네. 우리 말이 일본에 갈 때는 거기에서는 네. 약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음에 가까운 음을 넣다 보니까 예. 다케시마 같은 독도가 다케시마까지 가는 네, 네. 그런 과정.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인이 지금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네. 우리말을 인정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독섬 자체가 네. 돌섬이라는 의미고 네. 이게 일본으로 가서 닭개가 됐다는 사실만 안다면은 우리가 불렀던 게 그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또 두섬도 음. 쓰시마까지 가는 네, 네. 네. 그런 거 그렇죠. 보면은 일본에는 드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두가 쓰거든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지스 다시 쓰. 대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 영어로 표기를 할 때 쓰시마를 표기하면 TS로 시작돼요. 네, 네. TS. 네. 그러면 일본 발음은 쓰시마. 쓰가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쓰시마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 말의 디귿이죠. 네. TS가 이렇게 되게. 그 대마도로 간 게 두 섬. 일본인들이 인정하는 꼴이죠. 그렇죠. 왜냐? 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보면은 섬이 두 개니까 네.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직국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만은 네. 그 실직국이 있었을 때 또 그 아래 남한 그 남쪽에도 또 부족 국가들이 여러 있었대요. 네, 네. 근데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는 이제 이게 신라가 원래 서라벌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 경주 일대에서 네. 네. 요 작은 나라가 자꾸 커지면서 먹어간 거죠. 네. 그러면서 신라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뤘죠. 그러니까 삼한 시대가 삼국 시대로 바뀌는 과정이죠. 네, 네. 네. 삼한 시대가 삼국 시대로요. 네. 그럼 마한 지난 변한 네. 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라가 통일을 할 때는 군주가 그러니까 신라의 왕이 그 나라 가서 항복을 받아야 그 나라를 복속시키죠. 네. 네. 그렇죠. 너 우리나라로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너도 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부족 국가의 왕이 무슨 힘이 있어? 마을에서만 대표인데 동대편 마을들. 마을에서만 대표죠. 부족 네. 국가는요. 맨 마을 거리고 그게 부족이에요. 부족 그 그렇죠. 네.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네. 아 그런데 그냥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데서 와가지고 너 우리나라로 들어올래? 안 들어오면 너 죽어 하는데 안 들어올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렵 그 신라 초기만 하더라도요. 그 실직국하고 그 남쪽에 있는 그 부족 국가들이 상당히 영토 다툼이 심했대요. 실직국이 그래서 자기네가 위험하니까 신라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신라 파사왕 때예요. 그 신라 파사왕이 내가 조정해주마 이렇게 해놓고 쪽에 가가지고선 너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 하고 내가 저 나라 쳐버릴게. 또 저쪽에 가가지고 너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와. 내가 이쪽 쳐버리고 이렇게 요령을 부렸어요. 둘다 파사왕 먹었네. 때. 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싸움 안 하고 아. 복속을 시켰어요. 음. 그 실직국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신라로 들어온 거예요. 네. 머리를 잘 썼네요. 파사왕 때. 파사왕 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실직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삼척하고 실직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서 네. 숫자 3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될까요? 오대산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대산. 네. 그렇죠. 근데 오대산에서 이제 5대까지 가니까 이제 5는 또 이게 숫자냐 아니냐 이것도 그러게요. 연구를 한 오대산이 거잖아요. 또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5는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숫자 5가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때만 해도 오대산은요. 네. 이름이 그 순우리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거기에 있는 뭐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국의 오대산을 보고 온 일이 있대요. 네. 네. 그 산과 모양이 비슷하다. 비슷하다. 배가 5개가 있다. 배가 뭐냐 하면은 불쑥불쑥 올라간 그 바위덩어리 네, 네. 네.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바위 덩어리 있는 게 이게 대예요. 그냥 무슨 대 그러죠. 의상대 뭐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하게 네.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가 있는 게 대를 그런 게 이제 5개가 있으니까 이게 상대, 하대, 무슨 대 이게 5개가 있으니까 5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그 오대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줄기. 예. 그때 우통수 얘기하면 그렇지. 그래서 그 내려오다가 오대산 그 월정사 월정사. 네. 아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월정사까지 오면은 샘을 이루어요. 근데 옛날 그 사람들이 이걸 한강의 발원지라고 안 거야. 네. 네. 이게 영험한 물이다. 이게 가가지고 저 한양을 거쳐 나가는 바로 그 물의 시작이구나.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보존을 했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무로 얇게 해가지고서 우물, 나무 우물을 만든 거야. 나무 우물을 이렇게. 지금도 우통수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모졌어요. 이걸 가지고 오대산 우통수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우통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우둔물이란 뜻이야. 위에 쪽에 운물, 위에 쪽에 통처럼 생긴 운물이라는 게 그게 우통수거든. 그게 우통수라는 이름으로 나온 게 사실은 위에 있는 운물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한강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 시대의 지리책이 뭐죠? 동국여지승나. 동국여지승나. 예. 이런 거 보면은 한강의 발원지가 여기로 우통수. 나오는 거야. 우통수라고. 우통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이 아까 아우라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거기 오기 전에 벌써 이 남한강물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아, 이 물이. 그 물이 네. 그러니까 한강의 발원지를 긴 쪽으로 찾았을 때는 커브미터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봤겠죠. 네. 네. 그 우통수로 가본 게 이쪽 남한강의 금대산 밑에 검룡수 검룡수. 쪽까지 한 게 긴 게 확실하게 검룡수. 나타났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확정을 쳐버린 거예요. 검룡수. 옛날 자료는 무시한 거죠. 검룡수. 무시했다고 네.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한 거죠. 네. 안 하고 이걸 한 거죠. 그래도 거기에 있는 그 월정사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걸 발원지라고 하고 싶겠죠. 네. 그렇겠죠. 어디서들 왔어? 아유,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 거기 한강이 흐르지요. 예, 한강이 흐릅니다. 그 한강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네. 그것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물인데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이 물이 와가지고서 동강을 이루는데 동강. 네. 동강의 동이 뭐예요? 동쪽에 있는 동쪽. 강 아니에요. 네. 이게 동강에 대비되는 말이 서강이잖아요. 네. 이게 동강하고 서강하고 꼭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정선읍내거든. 네. 정선읍내가 동강하고 서강하게 끊었어요. 그러나 동강은 본류야. 네. 네. 서강은 끼어들어오는 물이야. 네. 이러죠. 그래도 서강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강에서는 해마다 그 래프팅? 래프팅. 래프팅. 야, 이거 젊은 사람들이 무척 많이 간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제 경험상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동강의 그 밑바닥을 보면요. 밑바닥이 모래가 아니에요. 네. 전부 네. 돌입니다. 바위. 아우, 위험하네요. 그건 알아야 돼요. 네. 깊거나 낮거나 전부 돌이고 그 돌 자체는 불쑥 올라온 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낮게 밑에 깔려 있는 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배가 뒤집혀 가지고서 빠져 들어갔다 하더라도 밑이 그대로 번지르한 데 들어가면은 그래도 살아남지만 네. 네. 뾰족뾰족한 돌에 한번 부딪히면 그건 못 살아나옵니다. 네. 이게요. 머리 같은 데 부딪히면 얼마나 제가 혼이 났느냐 하면은 네. 살아나왔는데 제 카메라가 몽땅 없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음. 여기 몇 등에 어디로 갔는지 없지. 아우, 그냥 그럼 탈때 메고 그런 거 가셨군요. 저기 하시면 안 되는데. 다 그냥 빼놓고 타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네. 빼놨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못 찾았어요. 없어요. 네. 그게요. 아.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 배임자한테 물어내라고 그걸 내가 야단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살아나온 것만 해도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옛말에 그 말이 있죠. 건져줬더니 보따리네. 그거하고 비슷한데요. 그
나하고 같이 갔던 한 여자분이 네. 내 보트에 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요, 그 속에서 5분 정도를 있었대네요. 아, 물속에서 엎어진 뱃속에서. 엎어진 뱃속에. 근데 엎어진 배양 뱃속에서 공기층이 숨을 좀 쉴 수 네, 있더라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거기가 공기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엎어지니까요. 그 안에 공기가 있었던가 봐요. 네. 근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네. 배를 밀고 이래가지고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 못 나오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누가 구해주겠지. 배를 어차피 또 건져와야 건져내니까. 되니까. 건져내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 살지. 태워가지고 내려가니까. 그 사람은 살지. 어떻든 또 구명복을 입었기 때문에 네. 빠질 염려는 없고. 근데 그래도 캄캄해서 참한 이렇게 데서 있으니까는. 공포스럽죠 진짜. 그래서 그 여자분은 음. 그렇게 해서 5분 동안을 거기 있다가 살아났다는 아이고. 거예요. 아. 그리고 다른 분은 떨어졌는데 배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전부 둥둥 떠가지고서 왔는데 네. 나만 묘하게도 그렇게 깊이 있는 데로 그냥 떨어져. 왜 우리가 이렇게 저기 위험하고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지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돈까지 내면서. 그리고 돈까지 내가면서. 네. 그게 저도 해보긴 했지. 그래서 남한강의 발원지는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이 태백산 밑에 금대산 그 우통수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아니, 그 부분 검령소에서 시작하지만. 그렇죠. 네. 검정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는 곳마다 다 부분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네. 이제 서울까지 오는데요. 네. 거기서 온 물이 여주 쪽에 오면 이름이 또 달라져요. 음. 뭐라 그러냐면 여강이라 그럽니다. 여가. 아, 여주 앞강을 갖다가 여강이라 그래요. 음. 여강이. 그리고 저쪽에 이제 미사리 쪽까지 이리가 오면은 네. 거기는 그냥 미사강이에요. 미사강. 어. 아 그렇게 불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오면서 이제 동쪽 강이 서울의 동쪽이니까 동호 동호.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오면 이제 금호, 금호. 예, 더 오면 노호, 노호는 노량진 앞에. 네. 그래서 지나가면 용호, 그렇죠? 용호 또 지나가죠. 서호. 서호. 그게 서호가 지금 서강이 서강. 됐지만 네. 서강이 됐죠. 네. 이래가지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 행주 네. 강, 거기는 행주강이라고 그래요. 행주강. 네. 예, 그래가지고서 행주강을 쫙 지나가면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임시. 교화 쪽을 건너가지고는 예, 맞아요. 거기서는 조강. 조강. 조강이 마지막이에요. 아, 한강에. 조강이라고. 이 한강에 제가 답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이름을 그 순서대로 제가 외우고 있어요. 이제 그 보트로 제가 그 탐사를 했기 때문에 일행을 데리고 네. 옛날에 그렇게 경험이 참 많았어요. 아 언제 한번 한강에서 보트 타고 쫙 한번 돌았으면 좋겠네요. 발원지부터 해가지고요. 그렇죠. 발원주부터 보트 그냥 타고 한번 내려올 수는 없을 네, 테니까. 내릴 수는 없는데. 그게 바로 태백산의 네. 태백산의 금대봉. 그리고 검정소, 예, 검정소. 금대봉 검정소. 네. 근데 태백산의 서쪽 부분 아니에요? 네. 근데 낙동강이 한강보다 조금 길거든요. 아 그런가요? 길이로 봐서는요. 네. 근데 물의 양은 한강이 많다. 네.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건 뭐냐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류가 많다 이거죠. 네네. 지류가.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역 면적 그럽니다. 유역 아, 면적. 들어봤어요? 네, 예, 예. 네. 뭐 어릴 때 공부할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유역 면적과 수량 네. 물의 양은 비례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물의 양과 그 유역 면적은요. 유역 면적이 넓을수록 물의 양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야 그럼 뭐 되겠죠. 뻔하잖아요. 예. 네. 네. 근데 낙동강은 유역 면적이 좁은 거예요. 아, 예. 지류가 왜 많지 그럴까? 않네. 예. 양쪽에 예, 산맥 그런 게 때문에. 많이 이루고 오지를 않고 여기는 남한강, 북한강에 합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역 면적이 저 금강산 아래 다니까요. 근데 낙동강은 오로지 경상도 부분이에요. 그렇죠. 고물만 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이게 왜 한 가지 좀 강 얘기를 더 하지만은 우리가 4대강이 어디입니까? 한강, 하고 낙동강, 낙동강. 금강? 금강, 영산강인가요? 그렇죠. 네. 잘 영산강. 보셨어요. 네. 그런데 영산강보다 더 큰 강이 빠졌잖아요. 남한에서.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서해 쪽에 강. 예. 서해로 내려가는. 섬진강이 빠진 거예요. 섬진강. 아, 네. 근데 아, 영산강보다 섬진강이 훨씬 커요. 네. 아, 그런데 왜 4대강에 영산강은 들어가고 섬진강은 아니 그래요? 들어갔을까? 그랬을까요, 진짜? 그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섬진강하고 낙동강하고 선생님 그 좀 네. 어떻게 가까우니까 돼요? 그러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둘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대강 유역을 개발했을 때는 네. 그 강별로 지역을 생각한 겁니다. 음. 강별로. 네, 네. 그래서 음. 영남권 낙동강이 네. 벌써 들어왔죠. 네. 중부권 한강이 들어왔죠. 네. 권역 호남권 때문에. 금강이 들어왔죠. 음. 근데 호남권 중에서도 더 남쪽에 강 음.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산강이 들어간 거예요. 네. 아 금강은 충청권이죠. 충청권 가야 충청권이라고. 되겠죠. 예, 충청권이죠. 네. 그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호남권 전라도권이 네. 하나가 강이 이제 빠지면 안 되는데 네, 네. 섬진강을 넣을 수가 없어. 네. 왜냐면 섬진강은 붙어 있어요. 전라도 강이 아니라 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상도의 가운데 가운데 강이야. 그렇죠. 네. 네. 붙어 있어요. 이 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는 영산강을 넣고 네. 섬진강을 뺀 뺀 겁니다. 거죠. 이게 네. 이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음. 그래서 강 이름을 보면은 왜 임진강, 섬진강처럼 진짜가 들어갔잖아요. 네, 네. 이것도 우리가 잠깐 좀 알고 지나가자. 네, 네. 진짜가 나루 진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섬진강의 진에서 진은 나루 때문에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섬이 뭐냐, 임진강의 임은 뭐에서 나왔는지 한번 따지면은 요게 네. 또 그 강 이름의 원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왕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예, 예. 섬진강의 섬자는 두꺼비 섬자입니다. 거비섬.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류 쪽에 두꺼비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류 쪽에 붙었던 이름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 옮겨 붙여진 거예요. 아. 예. 근데 임진강은 뭐냐면 교화 때문에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교화가 옛날에 임진이고 거기가 네. 강하고 연해 있는 면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임진이에요. 임이 뭐예요? 아, 면에 있다? 같이 임해 있다, 붙어 있다는 네,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임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고 또 나루라는 말 자체도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나루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 네. 옛날에는 그냥 날 그래가지고요. 날. 이 자체가 그냥 내였다는 거죠. 아. 그냥 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의 옛날 이름이 날이에요. 날. 그리고 그 말에서 파생된 우리 이제 평말이 뭐냐면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 내려간다는 말. 날려줘. 예, 그러니까 날인다고요. 그 내리다가 옛날 말이 날이다잖아요. 네. 네. 그 날이다의 오늘날이 날 이거라는 얘기죠. 음. 이해가 되나요? 예. 네. 날이 하류 물을 내린다, 물이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 네. 자, 선생님 오늘은 산 얘기에서 강으로 강으로 많이 갔네요. 강으로 좀 많이 오늘. 예, 예. 그래서 몇 개의 강을 우리가 강도 한번 흩어야 되겠네. 헤엄을 쭉 쳤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동강 얘기도 또 했었고 그다음에 정선 얘기까지 갔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뭐 섬진강, 임진강까지 와서 오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자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